안녕하세요, 10분 CG입니다. 오늘은 작업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 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크에는 뷰어 창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미리 알아두고 작업에 들어가면 작업 속도와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오른쪽을 보면 위와 아래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는 현재 캔버스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는 바운딩 박스, 즉 실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이미지를 화면 밖으로 이동시키면 이 바운딩 박스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영역보다 실제 연산되는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이 화살표,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현재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죠. 이걸 마우스로 잡고 쓱쓱 긁는 걸 스크러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들을 보겠습니다. 플레이 포워드, 플레이 백워드 버튼인데요. 단축키는 JKL입니다. 누르게 되면 재생이 되죠. 누르게 되면 뒤로 재생이 됩니다. J는 뒤로 재생, L은 앞으로 재생.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춰요. K를 눌러도 멈추게 됩니다. 그 옆에는 프레임 이동 관련 기능들이 있습니다. Go to next 프레임은 다음 프레임으로 한 프레임씩 이동, Go to previous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으로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단축키는 방향키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단축키가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은 키프레임 단위 이동입니다. 보통 키프레임이 생겼을 때 일단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를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지금 표시가 되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키프레임끼리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Go to end는 타임라인 끝으로 이동하며 단축키는 end입니다. Go to start는 시작점으로 이동하는 아이콘입니다. 단축키는 홈키예요. 이제 인아웃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본 아이콘 끝부분에 I 아이콘과 O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게 인아웃을 잡는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인아웃을 잡게 되면 플레이 시 인아웃 지점만 재생이 됩니다. 단축키는 I하고 O로 하면 되고요. 인점을 지우고 싶으면 Alt I, 아웃점을 지우고 싶으면 Alt 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도 인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인점이 잡히고요.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아웃점이 잡힙니다. Alt U를 누르면 인아웃점이 한 번에 해제가 됩니다. 또 우측 하단에 타임라인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설정된 인아웃 구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아웃을 잡게 되면은 양쪽 끝에 프레임 넘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적어서 인아웃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아웃을 설정하면 우측 하단에 프레임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601장 잡혔다는 거죠. 우측을 보면 스킵 포워드와 스킵 백워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숫자만큼 프레임을 건너뛰면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10프레임씩 이동하죠. 단축키는 Shift 왼쪽, Shift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좌측에 있는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뷰어 창에서 재생이 끝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눌러보면은 4개의 메뉴가 뜨는데요. 첫 번째는 리핏으로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설정입니다. 반복 재생되죠. 두 번째는 바운스인데요. 재생이 끝나면 역재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무한반복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스탑으로 한 번만 재생하고 멈추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컨티뉴로 설정된 인아웃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프레임을 계속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무시하고 그냥 재생되죠. 좌측 하단을 보면 30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뷰어 창의 재생 프레임 속도, 즉 FPS를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창에 직접 적을 수도 있어요. 또한 프로젝트 창에서도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창에서 값을 변경하면 뷰어 창의 프레임 레이트도 함께 변경됩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TF는 타임라인 프레임으로 현재 위치를 프레임 번호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TC로 변경을 하면 타임코드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프레임 번호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우측에 보면 글로벌이라고 적혀있는 메뉴는 타임라인 프레임 길이 조절 옵션입니다. 글로벌은 프로젝트 세팅에 설정한 값을 타임라인에 띄우는 옵션이고요.
인풋은 현재 뷰어창에서 보고 있는 푸티지의 길이로 타임라인 길이가 변경됩니다. 인아웃은 인아웃 설정한 값으로 타임라인 길이가 변경됩니다. 해볼까요? 변경됐죠? 비지블은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타임라인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지블로 변경이 돼요. 글로벌에서 해볼까요? 자동으로 변경되죠. 이때 변경된 상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글로벌로 갔다가 비지블로 가면 아까 상태가 되죠. 우측 하단을 보면 플립북 버튼이 있습니다. 로드가 많아지면 재생이 끊기거나 버벅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플립북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게 프리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재생이 되죠. 플립북은 캐싱 데이터를 램에 저장하기 때문에 따로 찌꺼기 파일이 남지 않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미 뷰어창에 캐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립북 우측에는 캡처 디스 뷰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현재 뷰어창 화면을 연속으로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뷰어창의 이미지를 50%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현재 뷰어창의 상태를 그대로 캡처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우측에 숫자들도 그대로 출력이 되죠. 만약에 로토를 그린 상태라면 로토까지 같이 캡처가 됩니다. 우측을 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뷰어창끼리 플레이헤드 위치를 같은 프레임으로 동기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뷰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뷰어 1번, 오른쪽이 뷰어 2번이잖아요.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뷰어 1번까지 같이 움직이죠. 이때 이 자물쇠를 눌러주게 되면 다른 뷰어 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움직이죠. 뷰어 창을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뷰어 창의 하단에 있는 기능들만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뷰어 창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